자, 일반적인 함수라는 개념은 실수를 또 다른 실수로 옮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수를 또 다른 실수로 옮기는 경우인데요. 자, 그런 함수 중에서도 그냥 실수 하나가 아닌 점으로 옮기는 함수를 우리는 변환이라고 합니다. 점을 점으로 옮기는 함수를 변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평면 좌표상에서 점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보통 순서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함수가 있다, 함수 f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실수 하나를 또 다른 실수로 옮기는 변형이에요. 반면에 변환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순서상으로 표현된 점을 또 다른 점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변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두자. 즉 변환은 함수의 한 종류인데 실수에서 실수가 아닌 점에서 점으로 옮기는 그런 함수를 말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아래 나와 있는 이동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의 종류. 여기서 여러분이 배울 이동은요, 내 맘대로 막 이동하는 자취 아니고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평행이동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건 딱 두 개만 생각하면 돼. 평행이동은 점 하나를, 꼴랑 점 하나를 다른 점 하나로 이동하는 경우하고요. 식을 식으로 이동한다. 무슨 얘기야? 그래프 덩어리를 또 다른 그래프 덩어리로 이동시킬 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분이 돼요. 요거 두 개만 확실히 구분하면 끝! 이게 평행이동에서 배워야 될 전부고요. 자, 대칭이동에서 우리는 8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대칭이동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상식이야. 배우는 암기가 상식이에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거 세 가지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지. 그거 외에 고등학교에 오면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X는 A 대칭, Y는 B 대칭, 점 대칭 요런 것이 있어.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마구잡이 직선에 대한 선대칭 여기까지 배우는 게 대칭이동의 전부예요. 즉 대칭이동은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배우고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이동은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왜 평행이라는 말을 쓰냐?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요게 점이 있네. 어떤 점이야? 마이너스 1,2라는 점이야. 근데 이 점 하나를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냐면요. X라는 축과 Y라는 축에 평행하게 이동해요. 자, X축에 평행하게 나 여기까지 갔다가 Y축에 평행하게 요 아래로 내려올래? 라고 해서 점을 요 아래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X축의 방향으로 몇 칸 이동했습니까? 4칸 이동했어요. Y축의 방향으로 몇 칸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1칸 이동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볼 때 이와 같은 표현이 보이면 얘는 무슨 뜻이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는 말을 선생님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평행 이동된 결과를 봤더니 얘가 3, 몇이 나오고 있습니까? 1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1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마이너스 1에다가 4를 더해주면 3이 나오는 거고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1이 나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이게 점 대칭의 모든 것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반대로 자, 식으로 이동하는 경우, 즉 그래프 덩어리로 이동하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차 포물선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이는 이 2차 포물선의 식이요.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래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인 포물선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하나, 둘, 셋, Y축의 방향으로 하나, 둘 이렇게 마이너스 1칸 평행 이동시켰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행 이동된 결과는 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너희들이 해석해야 되냐? 요게 보시면요. X 화살표 3이지? 이 화살표를 마치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주면 돼. 화살표를 뭐처럼 생각한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은 y 화살표 마이너스 1이니까 뭐라고 읽으면 돼? y 플러스 1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냐? y 자리에는 y 플러스 1을 대입하고 x 자리에는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끝나요. 자, 무슨 얘기냐? y 플러스 1은 x 자리에는 선생님이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랬으니까 식 이렇게 쓰면 되겠네. 정리합니다.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넘어옵니다.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네요. 자, 꼭지점의 좌표를 봤더니 2,1이야. 2,1 정확하게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평행이동에서 점은요 그냥 그대로 그래 x축에 앞에 있는 데다 더해주고 뒤에 있는 데다 빼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식을 평행이동할 때는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y 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이게 끝이야. 너희들은 평행이동을 다 배운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평행이동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평행이동을 배웠더니 너무 쉬운 거야. 빨간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출제자들이 이런 너무 좋잖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평행이동 이런 표현을 주면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유치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그 표현을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양하게. 자, 그래서 그 다양한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와, 얘는 그냥 말 나온 그대로 하면 되겠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라고 인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봤더니 이런 수학적 표현이 나왔지. 점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변환이에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둘 다 이 변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인데 가만히 봤더니 x에 플러스 a가 붙고 y에 플러스 b가 붙었어. 그 얘기는 뭐야? 얘는 점이야, 식이야? 점이지. 점이요. 이렇게 다른 점으로 이동이 됐는데 플러스 a 플러스 b가 붙었다는 건 점은 그냥 붙이는 겁니다 라고 했죠. 무슨 얘기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a,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다?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묻도록 하자. 여기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얘는 점을 점으로 이동한 거니 식을 식으로 이동한 거니? 점이에요. 얘는 뭐야? 점이야. 알겠습니까? 그냥 점이 점이야. 그러면 식은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요런 게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있지? 요런 게 바로 식이야. 점과 식의 표현을 너희들이 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러면 점을 점으로 이동할 때 그냥 편하게 하랬으니까 어떻게 쓴다? 시작!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네 번째 보도록 하자. 여기에서도 점을 점으로 평행이동했니? 식을 식으로 이동했니? 점을 점으로 이동하고 있죠. 점을 이동할 땐 그냥 하랬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더해줬어? a,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더해줬어? b만큼 더해줬으니까 요렇게 점 평행 이동이겠다라고 읽으면서 편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5번부터입니다. 얘는 점을 점으로 이동한 거야? 식을 식으로 이동한 거야? 식을 식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식으로 이동했을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x 자리에 x-a를 대입했다는 건 요 마이너스가 원래 뭐였다는 얘기? 화살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얘는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고 b 자리에 b 대신에 y-b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y 화살표 b가 존재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딱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즉 점과 점, 식과 식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니까 이와 같은 평행이동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보통 얘가 이렇게 가는 건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역으로 가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조금 헷갈린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6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페이지를 좀 살짝 넘겨서 6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우리 살짝 쿵 펴보도록 할까? 6페이지의 개념을 좀 살짝 보고 갈게요. 자, 6페이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행이동의 역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의 역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보통 야, 내가 뭘 확실히 알고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해봐 라고 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야. 야,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미확정이야. 모르겠는데 얘를 이렇게 이동했더니 얘가 확정된 어떤 되게 쉬운 그래프가 됐어. 그럼 원래 얘는 뭘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야. 평행이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즉 문제의 표현이 출제자가 모르는 걸 주면서 모르는 걸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와, 확실히 알고 있는 어떤 식이 나왔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때 우리는 거꾸로 풀이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풀이 해석은 항상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럼 평행이동의 역작용은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할 때 A, 이쪽으로 할 때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으면 거꾸로 갈 때는요.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을 평행이동하는 게 쉬워? 모르는 걸 평행이동하는 게 쉬워? 아는 것을 평행이동하는 게 쉽습니다. 자, 옆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보다는 아는 것으로부터 풀이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이 표현에서 6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은 표현이 나와서 헷갈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해석? 그래,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평행이동을 하면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돼요?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하셔야 되죠. Y축의 방향으로는 몇만큼 평행이동해야 된다?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평행이동도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역작용이니까 뭐야? 시작.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이렇게 손쉽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얘는 평행이동의 역작용으로 한번 거꾸로 와주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결국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었어요. 식 전체지. 원이 또 다른 식인 원으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차이점을 봤더니 뭐야? X라는 문자가 있던 자리에 X 대신에 X-A가 들어가고 Y라는 문자가 있던 자리에 Y 대신에 Y-B가 들어갔죠. 그 얘기는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B만큼 평행 이동했단 얘기다 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개념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할까요? 예. Y는 fx가 자, 보도록 하자. 개념적 표현이 어떤 식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이동한대. 이와 같은 점을 점으로 이동했으니까 변환되겠죠. 그래서 이 변환이 평행이동에 대한 변환일까? 대칭이동에 대한 변환일까? 가만히 봤더니 얘는 평행이동이에요? 대칭이동이에요? 평행이동이에요. 기억하세요. 식에서 더하기 3 빼기 2 요렇게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 건 전부 평행이동과 관련된 개념이야. 그럼 얘기해볼까? X축의 방향으로 얘는 점이 점으로 이동했어. 식이 식으로 이동했어. 점이 점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했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했다? 잠깐만. 예. 몇 차? 1. 오, 이걸 잘못했네. 이거 식이 아니지. 미안해요. 선생님 순간 식하고 점하고 헷갈렸다.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런데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번에 뭘 이동시키겠대? 식을 이동시키겠대요. 그죠? 그래서 식을 이동했더니 어떻게 쓰면 돼요? Y자리에 뭐를 써준다? 시작! Y 플러스 1. X자리에 뭐를 써준다? 시작! X 마이너스 2. 결국 식은요. Y에 f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바로 해석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반, 요 밑에다가 그라고 적어놓으세요. 방긋, 방긋. 예, 발음 잘못하면 방긋, 방긋이야. 무슨 얘기야?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식을 보면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래는 y는 fx라는 식이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반대로라는 얘기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2만큼. 반대로 읽어줘야 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읽어주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다시 연습해보도록 하자. y는 f의 x 플러스 7 마이너스 9라는 식이 있어요. 자,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였다? 시작! y는 fx였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y는 요번에 한번 볼까요? 3의 x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8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식은 어떻게 해석하냐? 원래는 y는 3x의 제곱이라는 식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8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짝 헷갈릴지 모를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의 적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거기에서 봤더니 1번은 점을 점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식을 식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점을 점으로 이동하고 있지. 1번에 적습니다.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직접 대입한다.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직접 대입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너희들 이제 다 할 수 있겠다? 여기 계산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쓰셔야 돼요. 즉 얘를 풀 때 그래 3 더하기 2 5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야. 어떻게 쓰란 얘기야? 3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야. 다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채워. 되셨습니까? 자, 요거 정리하면서 혹시 이거 모르겠는데? 헷갈린데? 아리송한데? 혹시 이런 거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자. 예, 어디가 몇 번째가? 맨 마지막에 아리송했죠? 그거 아리송 할까봐 요 개념을 넣어준 거예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요, 이 문자를 괜히 보고 헷갈린 건 식하고 헷갈린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녀석 있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은 무조건 앞 좌표에다 2를 더해주고 뒤 좌표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더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점의 평행이동의 본질이야. 앞에 y가 있고 x가 있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조건 앞좌표에 플러스 2, 뒷좌표에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요?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2a 플러스 2, 3b 마이너스 3,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제 헷갈리지 않지? 확실하죠? 그냥 앞좌표에 플러스 2, 뒷좌표에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그 밑에 적도록 할게요. 어떤 문자가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그저 앞에 플러스 2, 뒤에 마이너스 3 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그 앞에다가 이렇게 바꿀게. 앞좌표에 플러스 2, 뒷좌표에 마이너스 3이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자. 자, 앞좌표에 뒷좌표에 마이너스 3 하면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헷갈린 거 없고 다음 식으로 이동할 때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자. XY 사이의 관계식, 즉 식을 평행 이동할 때는 뭐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어? 바로 이 화살표죠. 화살표를 뭐처럼 생각해서 대입한다?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한다예요. 그러면 여기 식 너희들 쓸 수 있겠네? 정리된 식 말고요. 그 개념 그대로 적용된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까? 시작! y 플러스 3은 3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겠습니다. 시작! y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겠습니다. 자, 불러볼까? 요거 다 똑같은 거야, 얘들아. 미안해, 빠져서. 자, 여기 뭐가 되겠어요? 시작! y 플러스 3은 f의 x 마이너스 2. 한 번 더 바꿔서 y는 f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시작!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식.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다시 요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어떤 수를 더하거나 어떤 수를 뺀 것은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어떤 수를 더하거나 어떤 수를 뺀 것은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어떤 수를 더하거나 어떤 수를 뺀 것은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딩 훈련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식이 내 눈에 보여. 화살표 좀 없애자.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시작!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도록 하자.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식.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아래 두 개도 너희들이 적어 놓을 수 있겠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우세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밑에 요령 정리하겠습니다. x는 어떻게? 반대로, y는 그대로 읽으면 된다.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 읽으면 된다. 혹시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긋 반대로 그대로 방긋이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몇 번째 해줄까? 하나만 해줄까? 몇 번째 해줄까? 네 번째 해줄게요. 자, 네 번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 요건 원래 x가 와야 되는 자리에 x-5가 온 거죠. 요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y는 원래 이렇게 생긴 식이었던 거야.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에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x의 세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식, 이런 식으로 해석해줘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3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네, 맞춰보세요. 됐죠? 예. 지금 좀 빠른가요? 괜찮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6페이지 문제 2개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2x-y 플러스 1은 0일 때 상수 k와 m의 합 k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래요. 자, 딱 봤더니 무슨 문제예요? 평행이동 문제예요. 그런데 평행이동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의도적으로 앞쪽에 모르는 것을 주고 뒤쪽에 아는 것을 줍니다 라고 했지. 바로 무엇을 사용하는 문제다? 평행이동의 역작용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자, 연필식 조금이라도 덜 되는 게 유리한 거야? 막바로 우리 어떻게 갈 거야? 시작! 2x-y 플러스 1은 0을 화살표 쭉 치시고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해? 마이너스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해?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야겠다. 요렇게 식을 적는 센스 필요해. 보는 순간 역작용이네. 거꾸로 시작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녀석 평행 이동했더니 2의 x 플러스 m 마이너스 y 자리에는 y 플러스 3을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식을 정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된 식이 뭐랑 같아야 돼? kx 마이너스 y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과 같아져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k의 값 몇 나오니까 2, 그치? 똑같잖아. 여기 마이너스 y가 같기 때문에 2x, kx 같아야 돼요. k는 2가 나왔어. 결국 2m-2라는 수는 1과 같아지면 되겠네. 2 대입하면 1이니까. 결국 2m은 3. m의 값은 몇이 나온다? 2분의 3 나왔어요. 그래서 답 냅니다. k하고요 m을 합하면 답은 2분의 7 나오겠다.
됐죠? 그럼 두 번째 문제 너희들이 풀어볼 수 있겠네? 예.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줄 안 써요? 답 한 줄, 두 줄이면 나옵니다.